오늘은 AI의 발전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신계급 사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변화의 물결 한가운데 AI가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2025년 5월 현재 AI 기술의 수준부터 AI로 인해 등장한다는 새로운 계급, 프레카리아트, 그리고 정말로 미래의 신계급 사회가 등장할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 하면 스마트 스피커나 챗봇 정도가 떠올랐죠. 하지만 2025년 5월 현재 AI는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과 업무 환경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학 분야에서는 AI가 인간 의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암을 진단하기도 하고요. 금융권에서는 AI 알고리즘이 수억 건의 데이터를 분석해 초단위로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심지어 창작의 영역에서도 AI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AI가 쓴 시가 문학상을 받거나 AI가 작곡한 음악이 인기 차트에 오르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특히 놀라운 건 이 AI들이 학습하는 속도가 인간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학습하며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두 분야에서만 전문가처럼 행동하던 AI가 이제는 다양한 일을 동시에 처리하며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능력을 키우고 있죠. 예를 들어 의료 AI가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고 금융 AI가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시기예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AI 모델들은 수조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인간 두뇌의 뉴런수에 근접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AI의 자율성인데요. 2025년에 AI 에이전트들은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인터넷을 검색하며 다른 도구들과 통합되어 복잡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사업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개발해줘라고 말하면 시장 조사부터 경쟁사 분석, 소셜미디어 전략 수립, 광고 문구 작성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죠. 로봇공학과 AI의 결합도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인공지능 로봇들은 이제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간단한 수리 작업을 수행하며 심지어 노인들의 가사 도우미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어요. 지난 12월 일본의 한 요양원에서는 20대의 로봇이 도입되어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맥킨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8,500만 개의 일자리가 AI에 의해 자동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중에서도 데이터 입력, 고객 서비스, 기본적인 회계, 번역 등의 직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러한 변화는 사회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렇다면 이 빠른 기술 발전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바로 프레카리아트라는 계급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프레카리아트란 프리케어리어스와 프롤리테리엇의 합성어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지 못한 채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 단기 계약직 등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용어가 단순히 경제학적 개념에 그치지 않고 AI 시대의 새로운 계급을 설명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자동화와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인해 많은 직업이 사라지거나 변하고 있어요. 공장 노동자, 회계사, 심지어 기자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도 AI에게 일자리를 내주는 추세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점점 고급 노동과 저급 노동으로 나뉘게 되는데 AI와 함께 일하거나 AI를 다루는 사람은 상위 계층으로 AI에 의해 일자리를 빼앗기거나 AI의 하청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위 계층으로 분류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유튜버는 AI 영상 편집 프로그램 덕분에 몇 배 더 빠르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그 유튜버의 영상을 편집해주던 프리랜서 편집자는 일을 잃게 되었죠. 10년 넘게 통번역 업체를 운영해온 한 사업자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매출이 20억 원을 넘지만 인공지능 번역 서비스의 질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일감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의사소통만 필요한 자리나 완성도가 높지 않아도 되는 통번역 서비스부터 수요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경고합니다. AI 시대의 프레카리아트는 단순히 저임금 노동자가 아니라 AI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요. 단순히 노동의 대체가 아니라 노동의 종속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계급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계속되면 미래엔 어떤 사회가 펼쳐질까요? AI의 발전이 사회를 계급화할 것이라는 주장은 과연 허황된 상상일까요? 사실 역사를 보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사회 구조는 크게 요동쳤습니다. 산업혁명 당시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자 기계 파괴 운동인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났고 자동차의 보급은 마차 산업과 그에 종사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없앴죠. AI는 그런 과거의 기술 변화보다 훨씬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특히 AI를 소유하고 개발할 수 있는 소수의 거대 기업과 AI를 소비하고 따르는 다수의 개인 사이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이 농담이 아닌 시대가 온 거죠. 지난 2017년 유기훈 서울대 교수 연구팀은 2090년 미래의 계급을 나누는 잣대가 전문성, 학력, 신체 능력이 아닌 인공지능 플랫폼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플랫폼 소유주가 최상위 1계급이 된다고 해요. 인공지능은 이들 소수의 편이 되는 거죠. 플랫폼에서 큰 영향력을 지닌 정치 엘리트와 예체능 스타,
소수의 창의적 전문가 등 플랫폼 스타가 2계급입니다. 그리고 프레카리아트로 불리는 나머지 시민들이 플랫폼에 접속해 프리랜서처럼 살아가죠.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은 4계급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3계급이 인간이 아닌 사회 전반의 일자리를 대체한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통번역만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거의 모든 일자리를 빼앗긴 채 인간의 노동이 가치를 상실하거나 낮은 가치가 매겨지는 매우 불평등한 풍경이 그려집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1월 보고서에서 인공지능이 세계 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예정이라면서 전 세계 일자리의 40%가 인공지능에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어요. 노출이 곧 일자리의 소멸이나 부정적 영향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노출도가 높아 선진국의 경우 60%에 이르지만 그 가운데 절반은 부정적 영향을, 나머지 절반은 생산성 향상의 이점을 누릴 것으로 예측했죠. 노출도로만 보면 기존 기술과 달리 고숙련, 고임금 노동이 인공지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는 지난달 영국 BBC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이 부자의 편에 설 것으로 확신했어요. 인공지능이 향상한 생산성과 부는 주로 부유층에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죠. 최고의 물리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스티븐 호킹도 몇 년 전 비슷한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기계로 생산된 부를 공유하면 누구나 풍요로운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지만 기계 소유주가 부의 재분배에 반대하는 로비에 성공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비참하게 가난해질 수 있다라고요.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적 속성과 결부해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너무 많은 경영진이 인건비를 줄이려 인공지능을 쓴다며 인공지능이 자본주의의 칼날을 더 날카롭게 하는 칼갈이라는 표현도 있죠. 인공지능이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한 자본의 도구로 쓰인다면 불평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많은 전문가는 자본이 노동의 수요를 줄이는 쪽으로 인공지능의 활용폭을 넓혀나갈 것을 우려합니다. 자유롭게 시장에 내맡긴다면 인공지능으로 창출된 이익 또한 소수에 귀착되는 구조예요. 이미 인공지능 개발은 미국 중심의 선진국, 그 안에서도 자본력을 갖춘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보편적 기본소득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어요. AI가 창출하는 부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어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소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핀란드, 캐나다 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 UBI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죠. 다음으로 AI 배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AI 기업들이 창출하는 수익의 일부를 시민들에게 직접 배당하는 방식이죠. 2024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테크 디비던드 제도를 시행하여 주요 기술 기업들의 수익 중 일부를 주민들에게 배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AI 교육과 재훈련 프로그램의 확대도 중요해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노동자들이 AI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AI 규제 강화도 필요해요. AI의 개발과 사용에 관한 윤리적, 법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AI가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죠. EU의 AI 액트는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고위험 AI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선구적인 시도입니다. AI 시대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AI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협업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직업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고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미리 습득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평생학습의 자세도 매우 중요하죠.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만이 직업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재교육을 받은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에 비해 AI 시대에도 고용 안정성과 소득 수준을 유지할 확률이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인간 고유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해요. 창의성, 비판적 사고, 감성 지능,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 등은 AI가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인간 특유의 능력으로 이러한 능력들을 키우는 것이 미래 직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I 기술은 적절히 관리되고 활용된다면 인류에게 전례 없는 번영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회적, 정책적 변화도 필요해요. 인간과 AI가 함께 공존하는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지식 배터리였습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지식으로 충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